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쿠입니다. 오랜만이시죠?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다니다가 결국에는 며칠 동안 회사를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남기고요. 음, 주가 상황은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고. 그래서 영상은 뭐 띄엄띄엄 컨디션 좋을 때만 촬영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추이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픈도어 주가도 좀 상승하리라는 내심 기대가 좀 되고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로 가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뭐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픈도어 기사가 좀 올라왔는데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X 의견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파트너십을 맺었나봐요. 여기 모르는 회사인데 오픈도어 공식 트윗 계정이죠. X 계정에 올라왔고요. 뭐 최초의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 업체랑 MLS랑 관련된 업체인 것 같아요. 이 업체랑은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이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스테이트 MLS라고 합니다. 의견은 뭐 시간은 돈이므로 오픈도어 주식을 엔비디아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엔비디아에서 지금 수익금 얻은 걸로 오픈도어 투자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25년도 12월까지 10달러에 도달하여 현재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500%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10달러까지 가면은 현재로서는 한 5배 정도 나오는 수익인데 뭐 내심 기대하고 있잖아요. 10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배팅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재고입니다. 별로 평가가 안 좋은 트윗이고요. 이보다 멸시받는 회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요. 다른 의견은 뭐 2.13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조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물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지금 하락 국면에서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심리가 좀 많이 돌아와야 되겠죠. 매수 심리가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내심이 저도 바닥이 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일주일 장 마감이 됐는데 오늘 상황만 좀 보면은 많이 팔았어요. 장 마감 이후에 많이 판 상황이고요. 대량 매도가 있었다. 그 전에 대량 매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차를 보면 단타를 쳤을 가능성도 있죠. 조금 올라갔을 때 다시 판 상황이고, 이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또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손바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공매도 체결 수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금리가 지금 동기화된 상황이잖아요. 또 앞으로 방향이 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이런 시장 변화에 따른 공매도 세력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하방에 계속 누르고 있는 힘들이 있다. 요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매수 시그널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 상황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주가만 지금 그대로지 지금 계속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물대는 거의 꼭지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여기 구간에 2.10달러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숏에 그린라이트가 많이 켜졌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이 그린라이트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좀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멘텀이 좀 올라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3불 때까지 모멘텀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6월 6일 기준으로 수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주식회사 요거랑 인사이더 내부자는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 아래도 거의 변동이 없는, 지금 거의 관망세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매수한 사람들은 사고 팔고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급락을 했지만 그 전에 나왔던 기사로 보여집니다. 오늘 랠리를 펼친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택 관련 기업인 오픈도어, 홈디포, NVR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날 오전에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오픈도어는 수요일 최고치에서 19%나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갭상승이 뜨더니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들 주택 관련 종목은 오늘 아침 예상보다 부진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이후 모두 반등했다. 이로 인해 이들 세 종목과 같이 금리에 민감한 주식의 반등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늦은 랠리에 약화는 연준의 6월 회의에 대한 논평이 그리 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투자자들에게도 약간의 경고를 제공합니다. 라는 기사고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생각보다 부드러운 인쇄, 변혁이 이상하게 됐지만 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금리에 특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주택 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금리에 따라서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할지 모르는 부분인데, 주택 가격은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모기지 금리도 주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고정 모기지 금리를 가진 기존 주택 소유자는 판매를 꺼릴 가능성이 높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구매자의 구매 의향이 줄어들어 주택 시장 활동이 크롤링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민감도가 특히 그렇다. 그죠? 복합적인 요소죠. 판매를 꺼리고 구매도 꺼리는 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최근 인상된 금리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 주택 관련 주식은 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할 때마다 큰 상승이 있었는데 다시 금리가 오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죠. 오픈도어는 본질적으로 주택을 직접 사고 파는 것, 구매자가 시장에 자신의 부동산을 등록할 수 있는 것, 보험 및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기타 주택 상품을 제공하는 등 인간 중개인에 대한 보다 현대화된 디지털 대안입니다. 현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이 사고 파는 거 외에도 지금 직접 구매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보험하고 에스크로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 주택 개조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이 사고 파는 것만 알고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좀 생각보다 이 기업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하기 쉬워서 접근했지만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깊게 파고들수록 좀 난해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디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택 관련 소매 업체라고 합니다. 매우 다양한 주택 개조, 잔디밭, 정원 및 장식 제품을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NVR은 주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추천을 맞춘 주택 건축 업체라고 합니다. 건설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NVR은. 그 다음에 홈디포는 이 주택 개조, 잔디밭, 정원 및 장식 제품. 약간 요런 관련 제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전혀 세 개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세 회사 모두 낮은 장기 금리로 인해 주식 평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가 뒤따르며 주택 활동이 선택되면 수요도 증가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위로. 건축도 잘 되고 이제 구매 판매가 잘 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평가가 좋아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돼 있고 모기지 금리도 역시 뒤따르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게 너무 막연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고 약간 뭔가 근거 있는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택 투자자들은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주택 투자자들은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주가를 평가하는 잣대죠. 네.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상쇄하여 장중 하락세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연준은 또한 이번 주 연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금리에 대한 기대치, 즉 점도표를 공개했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이제 금리 인하폭을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3월 회의보다 금리 또는 단기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고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점도표도 애들 장난이죠. 네.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 이 점도표를 찍은 거 보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5명의 연준 위원들은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8명은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4명은 인하 없음.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뭐 다 요런 내용이네.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오르고 내렸다.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주택 및 주택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에는 높은 금리는 최악이란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가 낮을수록 오픈도어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살펴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죠. 오픈도어 파트너스 위드 마이 스테이트 MLS 요 내용이 6월 13일 날 올라온 기사고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확대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오픈도어는 주택 판매 여정을 시작할 때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 투명성 및 통제권을 제공하는 마이 스테이트 MLS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꾸준히 이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상황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캐릴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서 반영을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만의 또 다른 추적 경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금리 문제만 좀 해소가 된다면 그때부터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초의 통합 API를 통해 전국적으로 6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업체가 이제 오픈도어에서 몇 분 만에 적격 부동산에 대한 예상 현금 제한을 받아 고객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요 전국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 데이터를 오픈도어가 예상을 이제 AI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몇 분 안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면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MLS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오픈도어와 조인을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거죠. 윈윈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픈도어의 MLS 및 공급업체 파트너십 총괄 관리자인 땡땡은 마이 스테이트 MLS와의 파트너십은 주택 판매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형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옵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택권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소비자가 중개인의 경험과 현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빠르고 간단하며 확실한 판매 방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것이 이상적인 파트너십이다. 뭐 다 똑같죠. 이게 빠르고 간단하며 확실한 판매 방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이게 결국엔 틈새 시장인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MLS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업체와 또 조인이 됐기 때문에 더 발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오픈도어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파트너십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업계 최초의 기술 발전 도구를 에이전트 네트워크에 독점적으로 제공하여
상장 프리젠테이션에 포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픈도어 자체를 좀 좋게 보고 파트너십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라고 보여지는데 이 에이전트와 이 오픈도어를 조인해서 빨리 어쨌든 부동산을 팔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MLS 중개인이 고객에게 주택 판매 시 더 많은 선택권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더 좋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50개 주의 전체 부동산을 나열한다라고 하고요. 전국에 걸쳐 등록된 주택을 검색하고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업체 최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다중 목록 서비스라고 합니다. 마이스테이트 MLS는 그래서 규모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택 판매자를 대표하는 마이스테이트 MLS 대리인은 마이스테이트 MLS에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여 시작할 수 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자격이 있는 경우 고객의 집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몇 분 안에 오픈도어로부터 예상 현금 제한을 받게 된다. 파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집값 궁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겠죠. 끊임없이.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사든 주거용으로 사든 상관없이 사람 심리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워낙 다양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뭔가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가 오픈도어가 다시 이거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부족한 부분은 오픈도어가 어쨌든 채워줄 수 있다. 이 심리상 궁금한 부분을 오픈도어가 채워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집 자체 값이 궁금한데 오픈도어로부터 이거를 만약에 집값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다 굳이 판매를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업체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에이전트는 고객을 오픈도어에 소개하거나 거래 전반에 걸쳐 고객을 대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추천 또는 대포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 거래가 종료되면 마이스테이트 MLS 에이전트는 오픈도어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오픈도어의 충성도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액세스를 통해 보상 포인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여기 일하는 에이전트도 결국에는 돈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와 업체 간의 조인이 되는. 여기도 수익이 발생하고 오픈도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50개 시장 모든 시장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픈도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동을 해서 전액 현금 제한을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파트너십을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여기가 또 추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심리가 진짜 많이 돌아온다면 폭발적으로 예전하고 다른 식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훨씬 더 예전에 3만 건, 4만 건 정도 거래되던 연간 거래되던 양의 훨씬 꽃배기로 추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미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중간에 팔고 나가겠죠.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디스코드 한번 볼게요. 제가 며칠 동안 안 봤는데 쭉 보다가 괜찮은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9%에서 3.5까지 넌 이걸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네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지만 지금 오늘 주가로 따지면 결국엔 갭을 다 메꾼 상황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상황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고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은 진정한 오픈도어 주주이다. 이거를 다 겪으면은 뭐 오픈도어 주주라고 합니다. 이 19% 상승하고 다시 원위치 됐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면 오픈도어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대부분 상승했을 때 팔기 때문에 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픈도어 주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돼도 뭐 나는 아직도 그 회사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주식 자체는 싫다고 합니다. 기분은 이해한다라는 답변이고 이달러에 콜을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7월 5일에 옵션이 만기가 되나봐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주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오픈도 거래량이 평균 3배였다고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면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PPI도 좋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 가격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 가격이 더욱 하락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드라이버가 전혀 없습니다. 연착륙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착륙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긴 하죠.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안정은 오픈도어 실행에 대한 올바른 맥락을 설정했으므로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주택 가격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요금 인하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만하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가 문제죠. 나는 주식이 오르기 위해 필요한 촉매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거래량 증가나 금리 인하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 시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사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왔을 때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부동산 관련주가 그때쯤 진로나 뭐 레드핀 뭐 이런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확실히 2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차트는 쓰레기다. 차트는 쓰레기란 얘기가 뭐 결국엔 심리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2달러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1달러에 도달하면 아마 몇백 주로 더 던질 거야. 팔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 1달러 간다면 지금의 또 주식이 반토막이 되는 거잖아요. 제 평단가에서도 반토막이 되는 거고 지금 주가로도 반토막이 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죠. 여기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온다고 해도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더 높은 실업수당 청구를 원하지 않습니까? 소형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좀 기다리더라도
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요.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는 6.97%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앞에가 숫자 6인 걸 보니 뭐 반갑다고 합니다. 6.5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뭐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4년 하반기 금리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부분은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글로벌 부동산 거래 가치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거래 가치는 2022년 뭐 이 정도에서 52%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단위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 중에 핵심은 거래 가치와 자금 조달의 하락은 미국과 유럽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중국 부동산 부분의 유동성 압박을 반영한다. 오픈도어의 주택을 판매하면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빠른 판매를 원하시거나 대대적인 수리를 피하시거나 단순히 판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경우 오픈도어는 3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맞죠? 수리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오픈도어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오픈도어는 뭐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나쁘진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빨리 판매를 하고 판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오픈도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장 변화가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후려치는 가격에 조금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도 하락하면서 점점 시세와 비슷한 가격을 제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내용 보면은 오랜만에 보는데 6월 14일 기준이고요. 30일 판매 건수는 아까 봤는데 다시 0으로 바뀌었네요. 한 1176 정도 됐었고요. 79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인벤토리 재고 보유 기간이 마진 자체가 좀 떨어졌어요. 11.96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프레드 규모를 좀씩 줄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5월 달에 12.2%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6월 달 중간 정도 지난 시점인데 13%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4, 5, 6이죠. 이게 2분기 수치인데 일단 1분기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어쨌든 개선이 한 1.8배, 2배 가까이는 안 되는 것 같고 2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나와보면 알겠죠, 결과가. 마지막으로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댓글 안 달아도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리네요. 제가 한동안 소개시켜 드릴 일이 없어서 안 달아도 된다 그랬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픈도 문 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문 열려면 1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현님이 오픈도어에 몰빵한 후 식욕도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데요. 아이고 잘못 눌렸네. 저랑 좀 비슷한데 네. 식욕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는 게 재미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빵의 약간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나? 포모 영상도 좀 심하고 현타도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이 몰빵이 아닌 만약에 반반씩 투자했다 아니면 3분의 1씩 세 가지 종목을 투자했다 이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 만큼 시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커뮤니티라도 꾸준히 소통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데 시간을 좀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나중에 다시 매일같이 촬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매일 영상 올리는 게 힘들 것 같아라고 합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시간을 영상을 찍는다고 뭐 1시간이 1시간짜리 영상이 1시간이 아니고요.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이렇게 편집을 안 한다고 해도 이거를 업로딩하고 기다리고 썸네일 작업 잠깐 하고 하다 보면 한 2배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영상 시간이 만약에 20분짜리면 한 40분 걸리는 것 같고 시험시험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돈 되는 일이 아니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좀 뭔가 공을 들일 만한 뭔가 수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오픈도어가 결국엔 안 올라가서 재미가 없지 않나. 정말 건강 챙기시라는 사탕님의 말씀이고 투자도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주가 창을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누워 있게 되고 별로 어차피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져요. 이제 약간 그런 단계까지 간 것 같고 심리 상태가 거의 바닥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이 주식이 좀 올라야 재밌는데 요즘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영상 뭐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좀 줄이고 책 많이 좀 읽으려고 하고 이게 제가 뭔가 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대가들의 말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판단이 잘못됐어도 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몇 년 뒤에 까봐야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되면 다행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영상과 함께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올리자마자 어제 커뮤니티 올리자마자 영상을 남겼지만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이고 내일도 주말. 주말 이제 금요일. 오늘은 불금이고 내일 주말. 이렇게 쭉 가서 오늘 제가 토요일인 줄 알았네요. 금요일이네. 하루 더 남아 있네요. 주식 시장이. 어쨌든 제가 한 몸이 좀 돌아와서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더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올려주시느냐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 영상 기다린다 아쉽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죠. 감사합니다. 네, 오픈도 소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그래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만 오늘 다행히 소식들이 좀 올라와서 좀 찍게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불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건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또 모르죠. 네, 다시 1.8불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되고 최악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오픈도 분석 1일 1영상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도 5만주 어제 FOMC 보고 불타기로 7% 수익을 보고 올매도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갭상승이라 혹시 몰라서 테슬라는 갭상승 안 했길래 오픈도 팔고 513주를 매수로 조금 전에 10% 수익으로 또 올매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많이 올라간
가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뭐 그런 소식이 있던데요. 뭐 주주 보상? 예, 지금 일론한테 주식 보상하는 그런 거를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몰라,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아보고는 있지만 투자할 마음은 오픈도어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저점 매수할 때 오픈도어 다시 매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 팔고를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요런 글은 뭐 네이버에다 올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극해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요. 12일 오픈도어 급등하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올려주세요라는 의견이고, 키키킴님, 네, 오랜만입니다. 2일 전이네요. 네, 열일하고 돌아오실 때 10달러 찍기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열일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 지나갔죠. 네, 결과는 똑같아요.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주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돈이 현금 흐름이 좀 좋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생활이 좀 빠듯해서 있는 주식마저 좀 팔아야 될까 고민 중인데, 25년도에는 20달러 간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도 1일 1영상 감사드립니다. 푼도의 의견을 유로로 제시하고 있죠. 타일러 오클랜드는 지금 데이터도어에 유로로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그걸 결제를 안 했는데요. 결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이런 의견들을 보면. 근데 하지만 이 대다수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더 저는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는데, 아직은 그냥 흐름상 유턴하는 지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저는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돌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유턴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금리가 이제 다시 반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 또 촬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성투하세요. 네. 오늘 촬영이 좀 길어졌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